하루 만에 뚝딱 입법, 본색 드러난 22대 국회.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 열치는 정시 출발한다며 최상병 특검법 심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은 오늘 어떻게 논의합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거거든요. 네. 지시했죠. 즉각 소위를 구성해라. 아, 오늘 됩니다. 중으로 됩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고. 이번 주 내에 그러면 심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야당 일각에서는 하루 안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이 이론적으로는 하루 안에 가능하긴 한데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 본회의와 법사위 소집권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졌다. 당일로 초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상임위 15일, 법사위 5일 숙려기간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일각에서 일방 독주 국회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4개를 발의하겠다라는 건데 함께 보시죠. 어떤 내용일지. 자,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 내용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330일에서 75일로 축소하겠다. 법안 처리 단축 개정안, 시행령 수정 변경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의무로 제출하겠다.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 여야 협의 의무에 예배 문구를 추가하겠다.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 임기 2년을 후임자 선출까지로 확대하겠다라는 등등의 내용들. 자,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시킨 악법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압권은 이겁니다. 압권은 표적수사금지법입니다.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국회가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이 이거를 표적수사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표적수사금지법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표적수사금지법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불법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대폭 강구할 예정입니다.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게 뭘까?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태 의원, 대장동 변호사 출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판사의 판단까지 강제로 입법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 또 계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인가요?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멈춰라. 그러한 이재명 수사 중단법이죠. 근데 사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저는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 법안에 따르면 이게 표적 수사다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당연히 이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판단의 주체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 왜곡 방지법인가? 법 왜곡죄. 예, 법 왜곡죄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은 저는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춰라. 그러한 법원의 수사를 재판을 멈추라는 그러한 재판 중단 하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이고요. 이런 법안을 발의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175석을 아주 큰 의석을 안겨준 건 아니다.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 이렇게 법사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민주당이 제대로 판단을 한다면 지체되어 있는 민생 법안을 법사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모든 상임위도 일방적으로 열더라도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네. 그것이 법사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질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일성을 낸 법안 자체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를 민주당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거대 야당의 이 큰 의석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수인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입법 발의들도 예고되고 있는데 법 왜곡죄 등등도 있습니다만 이 표적수사금지법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뭐랄까 대두된다라고 할까요? 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사가 표적수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이 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민주당이 보기엔 표적수사인데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혹 그 판사에게 법을 왜곡했다라고 법 왜곡죄를 물으실 겁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별명이 바로 압구정입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수사 정부라는 건데 국민들이 왜 압구정 정부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정치 표적수사를 너무 자행하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를 좀 각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총선 대패하셨던 거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압구정 정부 행태 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욕먹었던 건 지난 180석을 줬는데도 일 안 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정당이 좀 되라라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쌓인 숙제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긴급한 시한을 올리기 위한 게 패스트트랙인데 그 취지와 맞지 않게 330일까지 최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자는 거고. 근데 과거에 이제 시행령 지금 수정을 하자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거에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에 대해서 시행령을 확대해서 법 체계를 무너뜨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 시행령 체계가 있는데도 그 무너뜨린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거느리는 거고. 왜 지금 이건 표적수사금지법까지 했을까? 대한민국의 검사가 바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정치 표적수사, 권력의 신여 그런 걸 자처하면서 스스로의 검사로서 법조인에서 양심이 있게 행동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왔을까? 이런 것들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다고 이제는 그 한계점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법부의 힘을 어떤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검사의 폭주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바로 이런 금지법까지 나오게 됐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 표적수사금지법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성격이 짙은 법입니다. 표적수사가 있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걸 왜 입법화할까를 생각해 보면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게 표적수사고 부당수사라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하겠죠. 배고프면 밥 먹겠죠. 하지만 법으로 우리가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입법을 명시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데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분리돼 있거늘 그걸 사법부의 판단까지 입법화하면서 표적수사인데도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조항을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표적수사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표적수사의 개념이 뭡니까? 수사할 때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있으면요, 그 범죄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수사해서 그 범죄를 처단하는 게 그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표적 수사하는 거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요. 아무나 그냥 막 그 기관총 쏘듯이 난사하듯이 그렇게 수사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그게 수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이야기한 게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든지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표적수사를
불법적인 수사라고 일단은 정의를 갖다가 하고 이 불법적인 수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판단권이 판사한테 있다, 담당 재판부에 있다, 그러면 영장재판부에 있다, 그러면 이런 형사소송법 그 규정은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만으로도 뭐 전주혜 의원님 판사하셨지만 영장재판부에서 이거 불법 수사네 그러면 영장 발부하겠습니까? 발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판단권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넘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 수사, 표적 수사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면 그건 삼권분립 위반 아닙니까? 그거 위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나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태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뭐 하셨던 분인지 찾아봤더니 이건태 의원이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이나 검사하셨는데 마지막 보직이 뭐냐? 고양지청장 했어요. 고양지청장은 검사장 바로 밑에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건태 의원은 20년 동안 검사하면서 맨날 표적 수사하고 불법 수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 검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검사 출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지금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한테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정치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